안녕하세요. 택티카입니다. 오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8경기 기준 6승 1무 1패라는 성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아스날의 아르테타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고한 경기는 가장 최근에 에메리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울브스와의 경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입니다. 대부분 발표되어 왔던 4-2-3-1 포메이션을 디폴트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카와 파티가 더블 볼란치에 이루고 웨데고르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토미야스가 선발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아레스가 우측 풀백으로 기용되었습니다. 이를 게임에서 라인업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4-2-3-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 4-2-3-1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카는 좌측 하프스페이스 내지 좌측, 웨데고르는 우측 하프스페이스 내지 우측에서 자주 활동했습니다. 그렇기에 두 선수를 메짤라로 취급하는 4-1-2-3의 라인업이 더 실질적 대응에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중원을 구성했던 세 선수의 히트맵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카와 웨데고르는 확실히 좌우로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파티의 경우에는 원볼란치에 서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낮은 위치보다는 되려 센터 서클 넘어 히트맵의 분포가 많은 것을 미루어 보아 이날 아스날의 대형 전체가 평균적으로 높게 위치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날 아스날의 전체 대형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에버리지 포지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중원을 구성하는 파티, 자카, 웨데고르의 위치가 웨데고르, 자카, 파티 순서로 위치상의 높이가 차이가 있으며, 이를 대형으로 정리해 본다면 찌그러진 역삼각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선수들의 전체적인 대형은 2-3-2-3으로 이전에 제가 펩 과르디올라의 포지셔널 플레이를 설명하면서 말한 2-3-2-3의 철학이 아스날에도 어느 정도 묻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카, 웨데고르가 좌우 측면에서 깊게 관여한 만큼 플레이 지역에서도 좌우 측면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2-3-2-3 대형을 게임 화면을 통해 정리해보면 대충 다음과 같은 위치 선상을 가져갔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에서 나타난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1-3-1 빌드업입니다. 보통의 뽀백을 사용하는 팀들의 경우에는 6번형 미드필더가 2명의 센터백이 벌린 공간 사이로 내려오거나 살짝 위에 위치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아스날의 경우에는 빌드업과 전진에 능한 벤 화이트라는 센터백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1-3-1 대응을 통해 후방 빌드업 패스 루트를 극대화했습니다. 벤 화이트가 다음과 같이 한 칸 전진해서 위치하므로 파티는 센터 서클 위에 위치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레 패스가 지나갈 수 있는 거점이 여러 군데 생기게 됩니다. 이때 마갈량이스와 벤 화이트는 비대칭으로서 만약 벤 화이트가 앞으로 가는 패스길을 보는데 어려움이 겪는다면 뒤에 마갈량이스에게 백패스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볼을 진행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빌드업 형태는 패스 루트의 다양화와 선수의 장점에 맞춘 맞춤형 빌드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게임에서 대형으로 나타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빌드업 대형의 장점은 후방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최근 축구에서 강점인 대각선 방향의 패스 루트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좌우측에 깊게 관여하는 자카와 웨데고르입니다. 두 선수 모두 패스와 플레이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각각 공격을 풀어줬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좌우측 터치라인 근처에서 위치하는 자카와 웨데고르의 모습을 확실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종종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는 티어니와 소아레스를 활용해 좌측에서는 티어니, 자카, 마르티넬리로 이어지는 3자 시스템을, 우측에서는 소아레스, 웨데고르, 사카로 이어지는 3자 시스템을 활용해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4명의 측면 선수들의 히트맵을 보면 티어니와 소아레스의 높은 전진과 마르티넬리와 사카가 박스 안쪽을 타격하기 위해 자주 들어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이 없을 시 아스날 선수들의 수비 대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웨데고르와 라카제트가 투톱을 이루는 4-4-2 대형을 디폴트 값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상대팀 기준 상대가 우측으로 공격을 전개했을 때는 우리 팀 진영 좌측에 위치한 마르티넬리가 전진해서 압박을 시도하고, 반대로 좌측 전개 시에는 우리 팀 진영 우측에 위치한 사카가 전진해서 압박을 시도합니다. 이를 인게임에서의 대응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4-4-2 시스템에서 상대가 우측으로 공격을 진행하면 마르티넬리가 올라가고 좌측으로 전개하면 사카가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하려하는 축구는 최대한 우리 팀이 공의 소유를 더 많이 가져가는 시스템일 것이고, 그렇기에 상대 수비 지역에서 높은 압박을 시행할 때는 꼭 4-4-2 시스템을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할 때 좌측 라인에서는 이전에 3잡 트라이앵글을 이뤘던 티어니, 자카, 마르티넬리가 공을 가진 상대 선수 주변으로 앞, 뒤, 대각선 방향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면서 좁혀오는 샌드위치 압박 형식을 보여주고, 우측 라인에서도 소아레스, 사카가 앞 대각선 방향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뒤쪽에서부터 웨데고르가 강하게 압박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최대한 상대 수비 지역 근처에서 최소 5명의 선수가 박스 부근으로 전진하는 2-3-5 포지셔닝을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게임에서의 대응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전체 대응 밖에 몇 가지 특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풀백들의 움직임입니다. 2-3-5 대응을 만들 때는 두 풀백 다 윙스페이스 높은 지역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상대 최종 수비 지역인 파이널 서드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비대칭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이 티어니가 전진해 있을 때는 후방에서 소아레스가 비대칭 3백의 스토퍼가 되어주기도 하고, 소아레스가 전진했을 때는 티어니가 파티와 함께 중원을 지켜주기도 하고, 펩시티처럼 풀백들이 안쪽으로 좁혀와 파티와 함께 3미드를 구성해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는 종종 뒤에서부터 전방으로 쇄도한 선수를 향해 롱볼을 때리는 베나이트, 공격 지역까지 전진했을 때는 자주 안쪽으로 들어와 연결고리인 링커 역할을 하는 웨데고르의 모습을 파악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라카제트는 빌드업 과정을 지원하고 연계 플레이에 가담하기 위해 종종 아래 지역까지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본 테타볼의 전술적 특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인게임에서 제가 어떻게 전술을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티어니와 소아레스에게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부여해야 하므로 인버티드 윙백 공을 주었고, 자카의 경우에도 좌측 깊게 관여해야 하기에 메잘라 공을 주었습니다. 사카와 마르티넬리에게 인버윙 공과 더욱 좁게 개인 지침을 준 이유는 역시 안쪽까지 깊게 침투하는 드리블링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웨데고르에게 지원 역할을 준 이유는 타격보다는 플레이메이킹 및 링커 역할에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파티에게 레지스타를 준 이유는 해당 역할이 전방으로 압박하는 점유 전술에 적합함과 더불어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 지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갈랑스에게는 센터백 커버를 주면서 1-3-1 빌드업 과정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전체 전술 지침은 수비 진영 빌드업, 측면 위치 전개이므로 측면 노리는 것을 켜주고, 패스 방식은 짧게 정도만 합니다. 역압박은 키되 소유시 지침은 크게 주지 않고 골키퍼에게는 짧게 차라 정도만 넣어줍니다. 소유권이 없을 때는 높은 압박 라인으로 빠르게 소유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모습을 보면 실제로 1-3-2 빌드업 과정을 후방에서 만들어 나갑니다. 자카와 웨데고르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웨데고르가 링커 역할을 맡고 종종 로빙 패스를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지역으로 전진했을 때 티어니와 소아레스가 중앙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맵을 보아도 좌우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아스날의 전형을 보실 수 있고, 파티의 경우에도 센터 서클 위 지역에서 자주 플레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3-5 포지셔닝 대응이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술 분석 및 제가 게임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전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전술을 만드시겠습니까? 댓글로 자유로운 생각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